잘퀴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1월 29일입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곧 12월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재수를 할까, 이제 말까, 뭐 이런 하고 그런 상태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12월 15일 이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때부터 11달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11달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11달요. 여러분들이 재수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1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저의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해서 평소에 안 하다가 서울대 공학계열 가는 점수가 나왔을 때 많은 아이들이 바로 재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12월 15일 전으로 시작을 해서요. 11달간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이외의 모든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요. 한 달에 하루 정도 쉬는 날 하고 그렇게 내년 11월 15일경 내년 18일경인가 아마 그랬죠.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서울대를 합격할 실력을 갖춘 아이들도 결국 내년 한 9월달 이렇게 되면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한 달만.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지금쯤 재수를 할까 해볼까 이러다가 시작을 하는 것은 거의 1월 중순이 아니면 2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수를 해서 성공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러니까 1월, 2월 60일 동안의 그 공부량이 결국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그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2월 말쯤 돼서 이것저것 다 떨어지고 뭐 정리해서 이제 공부 좀 시작해 볼까 할 때는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 늦었다는 그 기준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늦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열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공에 들어가는 기본 자세는요, 하루살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루살이 같이 산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재수를 할 때는요,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진짜 열공을 해서 진짜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하루에 모든 것을 끝까지 공부를 완성해서 채워넣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개념이 없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그때부터 대학은 점점 단계를 낮추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재수생들하고 요즘 재수생들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예전의 재수생에 비해서 요즘 재수생들은 모든 것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양이 작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은 많았는데 자기가 한 게 적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점수는 오릅니다. 점수는 올라요. 한 만큼 오르죠. 근데 그 한 만큼 오른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점수를 올린 데에 불과하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빨리 결정을 하고 단 하루라도 더 벌어라. 하루살이 같이 나에게는 내일은 없다. 오늘 할 거, 오늘 끝까지 모든 것은 다 하지 않으면 나에게 내일은 없다. 이게 하루하루가 겹치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실력을 쌓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 것도요, 뭐 반수 이런 게 나오더니 요즘은 반수란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고력 문제가 거의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 등장을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혼자 독학 재수를 한다. 그런 그 독재생들이 죄송합니다. 서식한다 그래서요. 그런 독재적인 재수 판단을 하기에는 아주 그 모든 것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런 커뮤니티 이런저런 후기 들어가서 연구하고 뺏기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강의는 뭘 듣고 책은 뭘 해야지 하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취합을 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취합을 하고 공통점을 뽑고 뭐 이래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지만요, 딱 깨놓고 보면 그 모든 계획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거든요. 그 근거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중학과정을 뛰어넘어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성경의 원죄설처럼 중학과정을 부실하게 했다는 그것을 갖고 재수를 하기 때문에 재수를 할 땐 그 점을 간과하지요. 그 정도 이 소위 말하는 내가 재수를 한데 어디 중학교 과정을 손대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중학교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할 때 거의 반타작한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도 쉬운 거부터 내가 빠져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뭐 오리발이나 뭐 이런 그 사이트에서 하는 거 보면 중학교 과정 얘기는 쏙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의 사례만 이야기를 하고요. 내 점수를 올려줄 유명한 일타 강사를 찾고요. 유명한 문제집을 찾고 이럽니다. 그거는 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잘 잡아놨는데 그래 놓고 시작을 해보면 하루하루가 뭔가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긴가 민가 해서 자꾸 공부하는 것을 회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혼자 놀기 진짜 좋은 세상이거든요.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가면은 뭐 좋은 영화도 있고요. 아주 웰빙 독재를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느냐 이러지만은 아마도 독재의 출발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빠른 원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부터 인터넷 강의로 해서 성공을 해왔기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요, 누구든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아이들도 독재를 할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일단 시간의 루즈 타임이 생기고요. 해이해져 가지고 초반에 3개월 동안 12월 15일부터 적어도 2월 3월까지는 널널하다 하는 마인드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열공을 못 합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 옆에서 붙어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 근데 여태까지 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본인 스스로 쌓아온 느줄한 내공이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막상 시작을 하고 굳은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혈서를 쓰고 뭐 머리를 빡빡 밀고 해도
그거는 고쳐지지 않는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고쳐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재를 해서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무기징역수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책 한 과목당 한 권씩만 딱 가지고 던져줘서 안에 갇혀 있으면요, 그거 수능 최고 점수 나옵니다. 제가 좀 비유가 좀 거시기해서 그런데요. 거시기가 저는 저쪽 그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요. 제가 그 무기징역수가 돼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그 정도의 강도로 할 자신이 없으면은 독재를 하지 마라. 분명히 망한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래도 좀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또 이런 감정이 있는 아이들은요, 9월 달부터 아주 괴로운 순간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 계획을 짜고 하다가 끝납니다. 자기의 노선을 변경을 하죠. 그래서 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취합을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다가 그거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전을 짜려면 제대로 짜야 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없다. 제가 가급적이면 그 작전 계획을 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독재생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다들 이상한 정보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시키는 걸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나가기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진도도 못 나가고요. 결국 또 새로운 방법을 막 찾아내고 이러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다가 독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아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자, 설계를 하면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라. 내 실력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일타 강사 걸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강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이러면 빨리 중학교 과정이 부족하면 중학교 과정으로 돌아가서 빨리 그거부터 채우고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요. 독재생들은 저게 저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수학을 초등학교 걸 하는지 중학교 걸 하는지 누가 관심이나 두나요?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꼭 하고 한 과목당 한 권의 책을 잡아라. 그리고 거기에 열공을 하면은요, 6월 모의고사 때가 지나면 서서히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점수로 연결시키지 못했지만은 그때부터 엄청난 점수의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년별로 빠졌던 것부터 먼저 채워 넣어야 된다. 지금 수능은요, 지금 또 축소가 돼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가 빠져버렸어요. 재학생들은 교과 과목에 있으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를 한다 그러면 기하 벡터를 또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문과의 미적을 한번 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에서 난리가 나서 다시 또 집어넣습니다. 기하 벡터는 그러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독재를 실패해서 한 7수쯤 가면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땐 또 기하 벡터도 해야 돼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중학교 과정이 일단은 그 안에 기하도 있어요. 평면기하. 그렇지만은 그거는 고등학교 때 안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을 꼭 해야 문제 속에서
그런 것이 안에 끼어들었을 때 버벅거리지 않고 시간 전략을 하고 바로바로 문제풀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하 벡터로 넘어갔는데요. 예전에 비하면은 과목 수도 줄었다. 제가 17년 동안 다양한 아이들, 쉽게 말하면 전교 내신 꼴찌, 전교 400명, 한 학년 400명 중에 내신이 완벽하게 꼴찌인 아이들도요,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진짜 열심히 하면은요,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제 실적 중에 한양대 건축학과에 수능 우선 전형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어요. 전교 꼴찌. 전교 꼴찌 정도 되면요,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요, 문제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읽어보다가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거 모르고요. 그 정도로 멘탈이 붕괴된 애들도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한양대 정도는 그냥 가져라.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차라리 전교 꼴찌가 아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은 한양대 이상을 가죠. 한양대 이상 갑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제가 그 한양대를 지적해서 비하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양공대는 옛날부터 전통이 있고 굉장히 우수한 학교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거기 가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공부시켜 본 경험에 의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그냥 간다. 이건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늦어도 12월 15일 전에 하고, 그리고 독재를 할 경우에는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주든가 누군가 옆에서 꼭 지켜줘야지 꼭 성공을 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의 어머니가 지켜주면은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루즈 타임이 사라져요.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줬을 때는 100% 이상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성공하고요.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없을 때는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없는 외진 그런 장소를 택해서 독재 학원을 택해도 됩니다. 가서도 늘 그 뭐 독재 학원에서 일부 코치도 해 주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본인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독재를 하면서 가장 아이들이 믿는 것이 인강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인강을 굉장히 신뢰를 했고, 그 인강만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에 못 갈 대학이 없다 하고 굉장한 찬사를 가지고 그 인강을 접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인강 신봉자였어요. 그렇지만은 해를 거듭할수록 만점을 받는 데에는 인강을 최소량으로 줄여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인강은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고요.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읽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했을 때 최고의 점수가 나온다.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독학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시간을 벌어라. 그래야 뒤에 9월 달에 가서 시간에 압박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당연히 시간에 압박을 받는데요. 이때 시간을 놓친 애들은 거의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지게 먹고 가급적이면은 부모님의 감독하에 제대로 해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품에 있을 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또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혼자 독재 학원으로 혼자 나 홀로 공부를 할 때는요, 이 모든 규제가 다 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제가 딱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죠. 다 이렇게 살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11달 동안 하는 것은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하게 돼요. 좋아서 하게 되는 것은 게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면 웬만한 그 멘탈로는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꼭 첫째 마음가짐은 나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일단 무기수가 감옥의 무기수가 단 하루에 외출을 준다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하루의 외출 동안에 무엇을 할까요? 일주일 전부터 가서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시간을 쪼개고 1분 1초를 아깝게 쓸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1시간 1분 1초 아껴서 쪼개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최소량으로 줄이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통화도 해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부모도 만나고 싶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다 하고 저녁에 교도소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기수가 하루에 외출을 허락받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요, 그저 환희밖에 없습니다. 평생 누려보지 못할 최고의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독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는 그랬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오면은요, 음악을 한 곡 들립니다. 그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눈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또 뭐 어쩌다 보면 강산에 뭐 푸른 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런 곡을 한 번씩 들려주고 마음을 가다듬어주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는 진짜 열공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침부터 그것을 마음에 그 다짐을 갖게 해주고 하루 공부를 시작하고요. 11시 이제 밤 1시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가 됐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채워서 가면은 여러분들은 거꾸로 매달아 놔도 분명히 수능 날짜는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는 그날은 살아있으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잘 엮어가는 애들만 살아남고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아유 힘들어 이래가지고 뭐 영화 구경도 가고 아니면 게임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공부 으쌰 하자고 또 하다가 또 영화 구경도 가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갔다는 필망합니다. 필망.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시려면요 출발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개인별로 맞게 한번 짜보고 싶다 이러면은 제게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립니다. 잘 기억하셨죠? 그래서 자 빨리 결정을 하고 열심히 해라. 여태까지 했던 어떤 공부 그 사례보다도 더 강도 있게 하지 않으면 필망한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